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동호의 스포츠당. 봄볕에 나가서 일할 일은 딸이 아닌 며느리한테 맡긴다던가요? 그만큼 봄볕이 따갑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고3 때가 생각이 나요. 이 얘기를 들으면은 고3 봄에 그때 어떻게 매일 공부만 해야 되는데 몇 시간 점심시간에 꼭 나가서 밥 먹고서는 뛰어놀다 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 한 달 정도 그렇게 했는데 얼굴이 시커매지더라고요. 정말 왜 봄볕도 장난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었죠. 뭐 그런 친구들 중에 2명이 기억나는데 재수 안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학교를 잘 가더라고요. 운동선수들 지금 프로야구도 개막하고 그래서 엄청 타겠습니다. 스포츠평론가 최동원 선생 오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실내 스포츠는 사실 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배구하고 농구 선수들 네. 얼짱들이 많죠. 얼굴도 하얗고 피부색도. 네. 피부도 진짜 좋아요. 네. 배구하고 농구 선수들. 그렇군요. 뭐 TV로만 봐도 예. 허여멀끔하게. 예. 사실 긴 사람들이 보면은 호되고 멀쩡한 경우들이 많아요. 예, 뭔가 좀 시원시원하게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그런지. 처음에 맨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선수들 직접 만나보면서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네. 조금 익숙해지니까, 이 선수들이 유니폼이 아니라 바깥에서 양복 입고 보거나 사복 입고 봤을 때, 네. 일단 길고 잘 빠지다 보니까, 멋있네, 얘네들. 네. 이런 느낌이 점점 들더라고요. 균형 잡힌 몸매. 사실 예. 찰스 왕세자 지금 늙었습니다만 한창 고 다이애나 비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을 때 보면은 예.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왕자들 중에서 가장 균형 잡힌 몸매를 자랑한다 이런 대목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좀 희한하게도 종목별로 보면은 야구, 농구 선수도 좀 귀티나고 네. 똑같이 야외에서 해도 농구하고 배구 선수들 네네. 귀티나고요. 똑같이 야외에서 하는데도 야구는 축구에 비해서 좀 더 귀티가 나고 얼짱 선수들이 많아요. 그런데 네. 이 축구는 유난하게 물론 이제 안 좋아하는 선수 같은 경우도 있는데 네. 축구는 전체적으로 보면 다 얼굴이 좀 거무쭉쭉하고 약간 거친 느낌에다가 이런 그런가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게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닐까? 일단은 야구 선수들은 더그아웃에 공격할 땐 더그아웃에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상대적으로 덜 탄다. 모자도 쓰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고 축구는 공만 있으면 되니까 돈이 좀 덜 든다는 느낌. 네, 그러니까 야구는 장비를 사고 막 그래야 되니까 예. 상대적으로 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재력이 있어야지만 시작한 운동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축구는 맨 처음에 잘 모르고 처음에 시작할 때 축구인들 만나보면은 네. 만나서 술 마시거나 뭐 밥 먹고 이럴 때 맨 처음에 바짝 쫄죠. 네. 그분들은 그냥 평상시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듣기에는 좀 살벌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좀 바짝 쫄았던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 공부할 때 학생회관 우리 이공대학생회 가는 1층 매점 1층 근처에 예. 농구장이 있었어요. 그 화정체육관 짓기 전에? 네네. 네, 화정체육관 짓기 전에 저 애기능이라고 하는. 예. 그래서 보면 선수들이 이렇게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만 가끔 매점에 와서 대짜리로 음료수를 시켜 먹기도 하는데. 예. 몸이 커서 그런지 행동 하나하나가 작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재빠른 느낌이 아니고 진중한 느낌에 말도 별로 없고 휘어멀거나 하고 그래서 긴장했는데 어쩌다 한두 번이 나다 보면은 참 우리랑
똑같구나. 오히려 더 착한 느낌이 드는구나. 예. 이런 생각 듭니다만. 자,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실내 운동에 실력도 좋지, 얼짱이지. 그래서 국민적인 인기를 한 몸에 모았었던 우리 박태환 선수. 예. 지난주에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죠. 눈물의 기자회견 했죠. 지난주 뭐 최고의 그 이슈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박태환 선수의 기자회견 보면서 내용적인 면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쉽게 아직까지는 납득하지 못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그 직관적으로 봐가지고 느낌도 이제 눈물도 나왔고 박태환 선수 입장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를 구하면서 국민의 이해를 구했는데 과연 이 목표했던 만큼의 효과는 얻었는지는 이제 좀 의미는 좀 남죠. 그게 워낙 요즘엔 눈물이 흔한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아, 맞죠. 그거예요. 예. 또 박태환 선수 입장에서는 좀 운이 없게 그 바로 며칠 전에 또 이 태진아 아저씨가 네. 눈물을 흘렸는데 태진아 아저씨의 눈물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아, 그래요? 막 짜내는 듯한 기획된 어떤 자리에서 이런 듯한 느낌,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좀 그래가지고 원래 좀 오버가 이 오경 이런 노래도 그렇고 어머니 하면서 좀 뭐라 그러나 이 사람의 감정을 퍼올리는 그런 예. 격한 그런 무대면을 보이기도 합니다만 기자회견도 좀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바로 직전에 있어서 그랬는지 박태환 선수의 기자회견도 어떤 눈물이라는 감성 코드가 들어갔지만 그만큼의 어떤 그 눈물의 의미는 좀 퇴색한 느낌이 들지 않았나, 빛이 바라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죠. 네. 근데 봤을 때 이제 기자회견이라는 거 보면은 저는 심리 게임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태환 선수처럼 뭐 자신의 입장을 알릴 때 온 정성을 다해서 나의 마음을 다 솔직하게 얘기하겠다 이런 자세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그 누구더라도 기자회견을 하려고 한다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무엇을 보여줄지 이걸 다 계획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이 기자회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눈물이라는 코드도 집어넣기도 하고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그리고 옷 색깔이나 표정까지도 연습하고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보면서 이 박태환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국민의 수준이 참 높아졌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그건 뭐냐 하면은 이제 박태환 선수 당연한 일인데 박태환 선수 기자회견 그 다음 날에 신문에 주로 나왔던 기자회견 사진은 다 똑같았죠. 그렇습니까? 눈물 흘리는 사진. 네. 예. 근데 그 사진의 한 장으로만 보면은 좀 짠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예전 같았으면은 그 모습 그 자체로 다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마음을 다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네. 사진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진도 거짓말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여튼 감성적인 코드에서 이 비주얼한 감각,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진 뒷속에 있는 진실이 무엇이냐. 네. 이 국민이 궁금해하는 바를 솔직하게 다 털어내는 진정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지는 정도의 수준까지 왔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아니면 그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연속극에 나오는 그런 그 탤런트 이미지 실제로 투영해서 악역을 맡았었던 배우들은 그랬죠. 실생활에서도 곤란을 겪을 만큼 또는 착한 역을 하는 사람은 시장을 가더라도 공짜로 아이고 가려내서 어떡하나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명인이 나와서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아이고 저 짠해서 어떡하냐 우리 태환이 뭐 이런 시대는 지났다는 그런 얘기. 그렇죠. 그랬는데, 그럼 우리 국민이 궁금해했던 바를 박태환 선수가 해명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은 뭐냐면 두어 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거든요. 네네. 첫 번째는 예를 들어가지고 왜 그 병원에 갔냐. 문제의 T 병원. 그럼 스포츠의학 전문 병원도 아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태환 선수가 해명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물에서 워낙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이 피부에 트러블이 있다. 피부 문제까지 같이 이제 치료를 받을 목적으로 그 병원에 갔다. 뭐 저로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비도는 너무 이제 그 운동 선수들에게는 유명한 그 금지약물 주사이거든요. 근데 이 내비도 주사가 이 호르몬 주사인지 모르고 맞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그러니까 불구속 기소된 그 병원장하고 정반대입니다. 상반대입니다, 주장이. 그러니까 의사는 미리 설명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그런데 박태환 선수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그리고 금지 약물이 포함됐다라는 것도 양성 반응 나오고 난 뒤에서야 알았다. 전혀 상반되죠. 그러니까 박태환 선수에게 가장 불리한 판결이라고 한다면 그거 알면서도 예. 어느 정도 의도해서 그 처방을 받았다. 예. 라고 이렇게 가혹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는 그렇죠. 대목이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불구속 기소가 될 당시에 병원장의 얘기로는 지난해 9월이 아니라 2013년도 12월에도 주사를 또 맞았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번 맞은 것이 아니라 2번 이상 맞았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인데 네. 박태환 선수는 only 딱 한 번 지난해만 맞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주장이 상반되는 거죠. 네. 이걸 어떻게 가려질까요? 가려지는 것은 네.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병원장이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으니까 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와 불구속이 됐기 때문에 재판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좀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재판 과정에서 이 궁금증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은 박태환 선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박태환 선수 앞에 그 김지현 선수 있잖아요. 수영 선수. 네네네. 예, 이 지난주에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김지현 선수처럼 박태환 선수가 만약에 진짜 우리가 보기에 억울하게 감기약 잘못 먹어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네. 벌써 우리 국민들이 기회 주자라고 여론이 들끓었을 겁니다. 네. 지금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렇고요. 이 재판 과정에서 박태환이 알고도 주사를 맞았다라고 한다면은 박태환은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명예마저 다 땅에 떨어지겠죠. 네. 반대로 의사가 거짓이었다. 의사가 진짜 박태환 선수의 주장대로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여론은 이제 박태환 선수에게 다 돌아서겠죠. 그렇겠군요. 네. 박태환 선수 순둥 이미지, 성실함, 얼짱, 그리고 다른 종목도 아닌 자유형에서 서양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 종목에서 나가서 게다가 네. 중장거리, 단거리까지 때로는 예. 네. 그래서 겨뤄서 이긴 뭐랄까요? 우리의 컴플렉스를 일거에 해소해버린 김연아와 더불어서 그런 국민적 영웅이었는데 자 결국은 법의 심판을 좀 기다려봐야 되겠군요. 현재로서. 박태환 선수가 법의 심판을 받는 건 아니고 그 불구속 기소된 의사. 그렇죠. 예, 그 의사가. 법에 의해서 예. 결국은 판결이 되는 네, 그런 부분인데 1년 6개월의 자격 정지. 대한수영연맹에서 이중으로 처벌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저는 박태환 선수의 이 징계와 관련돼서는 그 이중 처벌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다. 예, 그러니까는 이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18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죠. 네. 이게 자격정지라는 처분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징계가 끝나자마자 3년간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이 금지가 되는 겁니다. 이중처벌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네. 이것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2011년도에 스포츠 중개재판소가 미국 올림픽위원회의 그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중처벌이 맞다. 올림픽 헌장에 있는 이중처벌적인 요소를 삭제하라고 IOC가 권고를 했고 예. IOC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IOC가 올림픽 헌장에 이 이중처벌 조항을 삭제하면서 각국의 NOC, 각국의 네. 올림픽위원회에다가 네. 공문을 보냈거든요. 네네. 그런데 2014년 지난해에 대한체육회는 거꾸로 간 거죠. 올림픽에서 출전을 금지하는 이중처벌 조항을 전 세계적으로 삭제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오히려 그 이중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쪽으로 규정을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동떨어져 있습니까? 그렇군요. 그렇죠? 근데 요것은 이제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냉정하게 결정할 문제이고 다만 박태환 선수가 메달을 땄던 선수이기 때문에 또 이 한국 수영을 대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이니까 기회를 줘야지 된다라는 어떤 이 특혜는 반드시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안 된다. 예.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근데 미워도 이중처벌에 해당하면은 구제를 해줘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네. 이뻐도 잘못한 게 있으면 법대로 가야 되죠. 네, 그렇군요.
자, 그것도 하나의 숙제를 또 남겨주는 예. 되겠군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대한체육회가 규정 바꾸고 규정을 새로 만들고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을 먹고 있지 못하죠. 왜냐?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여론이 그렇게 박태환 선수에게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잘 살아보세 시절이었다고 하면 70년대 시절이었다고 하면 이러한 국민적인 영웅한테 이런 일로 상처를 줘서 되겠느냐라는 그 여론이 압도적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 체육연맹의 체육 그 기구의 관련자들이나 거기에 실세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나아가 정치권 이런 데서 좀 안이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의 의식 성장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아유, 체육회 참 바보 같아요. 한두 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 사태에 있어서 박태환 선수 사건 이전에도 이용재 선수나 아니면 올림픽에서 신아람 선수나 이 판정에 의해서 우리가 불이익 받았을 때 체육회의 대처는 항상 뒷북이었었고 이 흐름이나 맥을 짚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중처벌 이 얘기도 대한체육회 분명히 법무팀이 있는데 체육회에서 최소한 박태환을 구제할 의지를 갖고 있는 게 확인이 됐죠. 거의 다 로장까지 갔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중처벌적인 요소는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가지고 구제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예를 들면 이 정도까지 얘기는 할 수도 있거든요. 먼저 얘기를 꺼내는 것이 그 이니셔티브를 지고서 여론을 그들이 의도하는 바대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몰랐어요, 체육회는. 체육회 법무팀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냥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다른 일반 법무법인에서 보도자료 내고 다 하니까 하루 지나고 난 뒤에 그런 것도 맞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 예감은 이게 말이 됩니까? 제 생각은 그들은 우리나라 체육계에서 그런 관계자들은 이미 기득권인데 그 안에 안주해서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하지도 못하고 스포츠 외교에 또 잘 못하는 데다가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386 컴퓨터를 쓰고 있는 그런 느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박태환 선수에 대한 이런 이야기, 뭐 저희도 기분 좋아서 얘기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공릉동 아줌마 아이디 쓰시는 분, 그 타이거즈 팬 연승이라 기분 좋아요. 진짜 타이거즈 팬들은 이틀 동안 신났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개막했고요. 일요일까지 2경기 했거든요. 근데 타이거즈가 2연승인데 이 2경기에서 보고 싶은 거 다 봤어요. 그래요? 기아 팬들은. 그만큼 그 게임의 질이. 그리고 왜냐하면 토요일 개막 전에, 그러니까 기아는 좀 관심거리가 양현종하고 윤성민 선수가 어느 정도 위력이냐. 근데 개막전에서 양현종 선발, 윤성민 마무리, 승리. 그리고 두 번째 일요일 경기에서 그 브래필이라는 외국인 선수가 있었거든요. 9회 말 역전 투런 홈런. 근데 브래필이 홈런 2개 쳤어요. 그래요? 그리고 최희섭이 하나 추가하고. 최희섭 선수. 투타에서 다 보여준 겁니다. 아마 2경기만 볼 거 다 본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최희섭의 부활. 금년에는 가망성이 있는 겁니까? 한 경기까지는 아직 뭐 그렇게 얘기까지는 없는데 지켜봐야지 되는데 일단 출발은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문광님 동그라미 2개님, 배구의 최선아, 농구의 홍아란 신지현. 알겠습니다. 상곱하기 3님, 박태환 정말 자비 없이 규정대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식적 국민님, 단 1g의 동정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단순한 규칙 위반을 넘어 규칙 파괴 행위를 한 몹쓸 사람들에게는요, 박태환 자신만 추해질 뿐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에마리오님은 제가 보기에 구제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3곱하기 3님은 강동희도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뛰어난 기록을 내었던들 그것이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거였다면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만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인간이 피땀 흘려 기록한 그 숫자에 숨겨진 의미를 존중하는 것이지 단순히 숫자를 존중하는 게 아니니까요. 100m는 사람보단 개보다 차가 빠를진데 이틀간의 100m 주파 시간 차이가 스포츠 정신을 의미하진 않듯이, 이들간의 100m 주파 시간 차이가 스포츠 정신을 의미하지는 않듯이. 그렇습니다. 부정투표로 당선된 자들은 무조건 떨어뜨려야 되고 당선 무효형을 해야 됩니다. 부정선거로 캠페인하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승전 정치.
예. 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스포츠당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2000년대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 개편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좀 마무리하는 이야기. 열받는데 스포츠당에서도 대권 후보 낼까요, 그럼? 우리 병희 형님을 내가지고 미친 세상 바꿔보자고 그렇게 해볼까요? 저기 왜 이러십니까 정말? 병희 형님 영입해가지고 새 앨범 내고 가수 활동. 흥분하지 마세요. 한번 해본 소리니까 조금 전에 그 얘기 나와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2000년대 얘기하죠 그냥. 예. 2000년대 그 축구. 예. 축구가 아니라 2000년대 스포츠 전반적인 얘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쭉 와가지고 드디어 2000년대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이 80년대하고 90년대 특징은 이제 세계화라고 말씀드렸죠. 네, 세계화라고 하셨어요. 2000년대 들어서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스포츠적인 가치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뭐냐면 2000년대에 들면서부터는 이 국가보다는 개인, 명예나 국위선양보다는 개인의 욕망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스포츠적인 가치가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90년대의 이 세계화의 진출에 씨앗을 뿌린 선수들, 네. 박세리나 박찬호나 이런 선수들의 활약을 보면서 자라난 선수들에게는 그 당시 이제 어렸던 선수들이 꿈을 갖게 된 거죠. 네. 축구하면은 예를 들면 박지성이다, 그렇죠. 누구다, 야구하면 박찬호다, 골프 박세리다. 나도 저 언니 오빠처럼 될 거야. 근데 저 언니 오빠는 이제는 성공이라는 게 한국에서 우승한다고 성공이라고 쳐주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래요. 맞아요. 그 세계의 영향인지 모르지만, 그렇죠. 예, 한국 챔피언 갖고는 안 된다. 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예. 이게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돼버렸죠. 인정해주는 거는 한국 최고다라고 하면 인정해주지 않고 세계 최고는 돼야지 인정해주는데 네. 그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기저에는 뭐가 있느냐? 뭡니까? 박찬호가 100억을 벌었다더라. 200억을 벌었다더라. 박세리 우승했는데 우승 상금으로 한 번에 5억 벌었는데 삼성이 스폰 해줬는데 50억을 줬다더라. 이게 있는 거잖아요. 돈. 예. 결국은 이게 없었으면은 그들을 쫓아가려고 했지는 않았었겠죠. 네네. 예. 근데 이런 게 이제 표출이 되기 시작한 거였었는데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되돌려 봤을 때 차범근이 분데스리가로 진출한다고 했을 때에 네. 의견은 반반이었었어요. 매국노다. 아니면 네. 보내줘야지 된다. 매국노라는 얘기는 아니 그렇게 잘하면 한국 그 대표팀으로 태극마크 달고 뛰어야지 네. 어떻게 독일 갈 생각을 하느냐. 네네. 이 한국 축구 자원의 유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뒤로 또 선동열이 갈 때만 하더라도 반대하는 의견도 많지는 않지만 조금은 있었습니다. 국보는 우리나라에 묶어줘야 된다. 있었었죠. 네. 조금 있었었죠. 네. 이런 것들이 90년대 후반 넘어서 2000년대 들어가면서부터는 개인의 그 해외 진출을 좀 밀어주는 분위기로 우리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였었죠. 그들의 꿈을 우리가 인정해주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네. 근데 어느 정도까지나 했었냐면은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스포츠계에서는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귀화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죠.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탁구의 당예서 선수 있고요. 중국에는 워낙 선수들이 많으니까 이 중국 선수들이 올림픽 가서 보면은 거의 절반 이상이 귀화 선수들이 중국 선수들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양궁이 우리가 세계 최고잖아요. 그렇군요. 올림픽 금메달보다도 한국 대표되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니까 양궁에서 우리나라 선수인데 호주로 귀화한 김하늘 선수가 있었고 또 양궁 여자 선수인데 일본으로 귀화한 이 엄혜련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도자들만 세계로 뻗어나간 게 아니었군요. 예. 네. 근데 이게 약간 결국에 보면 똑같은 문제예요. 이 귀화라는 거를 보고서 외국 선수들이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겠다고 우리나라 오는 건 우리가 반기면서 우리 선수들이 바깥에 나가는 건 또 반대한다. 이러면 좀 모순이잖아요. 일본 같은 데는 로페즈, 산토스 이런 선수들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지만 이 감정적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들의 귀화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네네.
너의 꿈을 너가 펼쳐라. 네. 일단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가치를 우선시하게 됐다는 거였었죠.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가치 우선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서 올라가는 선수들, 그 해외 진출하는 선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 연쇄 반응으로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예전에는 선수들이 내가 살기 위해서는 특정 네. 팀, 좋은 팀에 갔어야지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소속 팀이나 아니면 어떤 자기 종목별 협회, 뭐 축구면 축구협회, 야구면 야구협회에 매달리지 않으려고 그런 겁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할 때 미국물 먹고 왔더니 유럽물 먹고 왔더니 한국의 협회들이 얼마나 엉망인지 알아차린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가급적이면 거리를 두고. 더 이상 한국 그 협회들이 스포츠 협회들이 갑이 아닐 수 있다. 예. 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완전히 이제 미국식 매니지먼트를 보고배원들을 가지고 온 거죠. 다 자기 회사를 차립니다. 돈이 있는 선수들은. 네네네. 근데 그러면서 박찬호 선수 이래로 우리 스포츠 스타들의 도네이션이 많아졌거든요. 네. 기부. 예. 네. 이것도 세계화이고 선수 개성의 표현인데 미국 가서 또 유럽 가서 다 보고 나온 뒤에 스포츠 스타들이 대접받고 존경받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기부 활동도 많이 하고서 사회에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구나 보고 배우고 온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널리 퍼지게 된 거였었죠. 이런 식의 프로 선수 또 스타 선수들이 가야 할 바 어떻게 은퇴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안목이 넓어진 게 된 거였었죠. 하긴 그래서 국내 선수들도 자기가 홈런을 치면 칠수록 돈을 내야 되는데 예. 일부러 그런 걸 하잖아요. 내가 홈런 치면 얼마씩 기부한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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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건 자기 돈은 아니지만. 아 그래요? 예. 기업 후원으로 하는 거지만. 예. 이제 이게 어디에 누구다가 아니라 온리 내 이름을 걸고 나의 인생을 보고서 계획하면서 선수들이 가는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랬는데, 또 재밌는 게 또 있죠. 이런 식의 이제 선수 이제 개성이 표현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개성이 표현되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우리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게요. 지금은 이제 그런 장면 없는데, 어떤 행사가 벌어집니다. 네. 지자체에서 어떤 건물, 완공식이 벌어지고 이럴 때, 운동선수들이 오게 되면은, 그 양복 입은 사람들 중에 운동선수들은 꼭 유니폼을 입혔어요. 일부러 입힌 거예요? 예. 이제 그 운동 스타 누구누구다 이거 보여줘서 운동선수니까 너 운동복 입고 와라. 해가지고 전혀 행사에 어울리지 않게. 예전엔 근데 그게 당연한 축구장에서도 실은 감독들이 유니폼을 안 입고 양복을 입기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농구장에서도 그렇고. 예.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운동선수들은 굉장히 그 규격화된 단체의식, 행동 양식에 꽉 그걸 올가맸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도 선수들이 예전에는 별다른 자기 감정을 표출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혹시 실수는 아닌데 선배의 이 감정의 비위에 거슬리는 얘기, 코치 감독의 비위에 거슬리는 얘기가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은 엄청나게 깨지기 때문에 말조심이 굉장히 했죠. 근데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선수들이 그런 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가치가 중요시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어디 가나 운동선수들은 유니폼만 입고 다니다가 드디어 2000년대 이후서부터 패션쇼에도 운동선수가 나타나고, 우리 그 이전, 2002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만약에 이 축구선수인데 그 테리우스 안정환처럼 장발 기르고 뽐내고 다니는 운동선수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욕을 좀 먹었어요. 그래요. 슈퍼스타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승엽 선수가 그 미래 배우자를 만난 것도 앙드레겐 패션쇼였어요. 그렇죠. 거기서 같이 워킹을 했었던 당시 젊은 여대생이었던 이송정 씨. 모델. 모델이었나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만 이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다 운동선수들이 그걸 다 부러워하거든요. 나에게도 어떻게 내가 그런 기회를 찾을까 이런 건데, 우리가 한 80년대까지만 보면은 그런 선수들은 완전히 왕따를 당하거나
코치 감독들한테 엄청나게 깨지면서 다시는 그런 기회, 장수에 발붙일 생각을 못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요즘 슬럼프야, 뭐 이러면서. 그렇죠. 이렇게 가치 변화가 온 겁니다. 네. 그러면서 선수들이 이제 재밌는 예로 이제 SNS도 이제 표현하기 시작한 선수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박살나는 경우도 있고, 이용표처럼 개념 발언으로 인정받는 선수도 있고, 대표적인 예가 박살나는 바람으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기성용 선수가,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지, 이게 있잖아요. 예. 저는 굉장히 재밌고, 좋다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거. 솔직하게 너가 뱉는구나. 이게 젊음이지 이런 생각 들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예의에 어긋나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만. 근데 우리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저도 같이 뛰었는데 저보고 막 뭐라 그러면 그러면 너가 뛰지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평론 막 신랄하게 하면은 네가 뛰세요. 그런 건데. 결국은 실력으로 지금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아쉬운 거는 몇몇 선수 또는 선수 출신 빼놓고는 뭐라 그러나 철학에 기반한 멋진 이야기 이런 얘기가 아직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러면 그렇죠. 시상식 같은 데서 또는 승리 소감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짧지만 강렬한 그런 얘기들은 아직 듣기 좀 힘든 게 그런 억압적인 분위기와 더불어서 어렸을 때부터 오로지 운동만 시키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러나요? 거창하게 얘기하면은 인문학적인 바탕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그게 며칠 전에 박찬호 선수가 한 얘기도 맞아요. 수영밖에 몰랐던 제가. 이거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박세리 선수도 그 게임만 하다가 어느 순간 슬럼프를 겪었듯이 말이죠. 이런 선수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선수들의 어떤 표현과 개성의 표현에 오히려 경쟁에 붙을 정도로 개인적인 가치 지향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자,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이 야구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와 갈등, 또 갈등 후에 공존, 그 이후에 타협을 찾아나가면서 교묘하게 위기인 듯 위기가 아닌 듯 하면서 한국 야구는 발전을 해오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 류현진 선수도 이 LA 다저스 이 스카우터가 한 최근 2, 3년 보고서 잘한다 해도 데리고 간 게 아니거든요. 류현진이가 동상고 뛸 때부터 지켜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박찬호 이후에 이 한때는 백찬승 선수도 있었고요. 김병현, 이상훈, 김선우, 서재영, 최희석, 봉준호 다 빠져나갔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이 고등학생들을 메이저리그에서 싹쓸이 해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이름은 많이 알려진 선수들이고요. 예를 들어도 제가 이런 이름 한번 대볼게요. 고등학교 유망주인데 미국에 계약 맺어가지고 메이저리그를 갔던 선수들이에요. 예를 들면 김재영, 서재환, 정석, 최창량, 최경환은 조금 알려졌죠. 정영진, 이승학, 엄종수, 정성기, 최현 부지기수예요, 그냥. 그렇군요. 서재환은 서재영 선수의 그 형 아니었나요?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선수들이 대표적으로 추신수가 있죠. 그렇죠. 고등학교 선수였는데. 근데 굉장히 추신수도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 다 실패하고 메이저리그 그라운드 밟아보지도 못하고 다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이 한국야구협회에서 열받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박찬호 이후에 막 가니까 야구 인기도 좋아지고 좋은 줄 알았는데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 팀마다 다 와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도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계약을 다 해가지고 다 데려가는 거예요. 저인망식으로. 그래서 애들 가지 마라 얘기했는데도 애들이 다 가니까. 그렇죠. 감정적으로 처리를 해버렸죠. 메이저리그, 이 국내 프로야구 드래프트 거부하고 메이저리그 간 애들은 돌아오고 난 뒤에 곧바로 한국 프로야구에 뛰지 못한다. 근데 이때 이제 이게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이 갈등이 이제 고조됐었거든요. 이제 상황이 어땠냐면은 이 서울에 있는 야구 명문고의 그 야구 부장이었던 분입니다.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90년대 말에 고교 유망주들은 대학은 물론이고 국내 프로야구 팀도 거들떠 보질 않았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제안을 받으면 무조건 다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위기론이 막 등장을 한 거였었죠. 네. 근데 결정적으로 이 메이저리그가 실수를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선수 협정을 맺어가지고 상대방이 그걸 보호해주는 선에서 이제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되는데 국내 선수 규정상에는 고등학교 3학년이 돼야지 스카우트를 할 수가 있어요. 계약을 하고. 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절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메이저리그 자기네들끼리 간의 경쟁이 붙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까지 돈 주고 다 그냥 지점을 다 찍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이래가지고 이제 한국 프로야구가 굉장히 열받았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봉준군이었었거든요. 네. 신일고 2학년 때 그 애틀란타가 도장 찍게 하고서 그냥 데려간 거였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돈 많이 주고 간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대신 우리 막는 거는 너 가는 건 너 마음인데 군대 들어온 건 너 마음대로 못해. 네네. 이렇게 다 막아버렸었죠.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계속 쌓이게 된 거였었어요. 오지도 못하고 미국에서는 메이저리그 올라가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 선수들이 또 일본으로 가고 하니까, 이 프로야구 인기가 조금 시들시들해질 때, 네. 어쩔 수가 없다. 지금 뭐 봉준군 비롯해서 김병현이니 최희섭이니 저기서 실패하고 뛰고 싶은데 못 뛰는 애들이 막 쌓여 있으니 한 번에 다 풀어주자. 해가지고 외국에 갔던 선수들 특별 지명 할 수 있는 기회를 해가지고 이것을 2007년도에 한 번 더 풀어줬죠. 그래가지고 그때 김병현이나 최희섭이나 봉준군이나 그때 다 들어온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때 들어가가지고 이제 프로야구 흥행에는 어느 정도 도움은 됐죠. 네. 예. 이렇게 이것이 일종의 이 개인의 욕망과 꿈을 향한 해외 진출의 빛과 그림자. 자칫하면은 이게 한국 프로야구는 메이저리그 선수 애들 그냥 길러가지고 내다주는 선수 공급 시장으로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좀 있죠. 미국 근처에 있는 나라들, 그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축구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네덜란드나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이 강대국, 그러니까 뭐 이 잉글랜드나 스페인이나 뭐 독일, 프랑스 이런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틈새 시장 일찌감치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데 선수들 싼 맛에 데리고 와 100명 데리고 와서 조금 투자해서 10명 키워서 5배, 6배로 예를 들면 빅리그로 올린다 이겁니다. 장사죠. 네네. 박지성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요. 야구로 보면은 이제 다저타운 같은 경우. 그렇죠. 네. 그런 식의 우리 K리그는 K리그대로, 한국 야구는 한국 야구대로 자신의 정체성이나 포지션을 해야지 되는. 근데 그런 고민을 우리는 안게 된 거죠 지금. 그렇군요. 예. 근데 이 야구하고 다르게 축구는 굉장히 또 독특해요. 어떻게요? 야구하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선수들이 꿈을 찾아 나가는 게 골프를 들 수 있죠. 네. 골프도 이제 박세리 성공 이후에 무수히 많은 선수들이 골프 채를 잡았습니다. 우리의 여동생들이 성공도 많이 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있는데 이 축구는 희한하게 이 선수들의 꿈을 찾아서 유럽이나 막 진출하는데 야구나 골프는 다 각자가 알아서 한 거였었거든요. 그렇군요. 맞네. 그렇죠. 이거 지금 스카우트가 오면 각자가 접촉하고. 근데 이 축구에서의 시작은 각자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축구협회가 밀어줬어요. 해외 진출을. 예. 왜냐하면 2002 월드컵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2002 월드컵을 준비할 때 우리의 최고 목표가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전문용어로 쪽팔리지 말자 했었거든요. 16강까지는 진출해야 되지 않는가. 16강 가야 된다. 더군다나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랑 같이 하는데 네네. 개최국인데 일본으로 하는데 우리가 16강 못 가면 우리 개망신이다. 네네. 무조건 16강은 해야지 된다. 해가지고 다들 머리를 싸매고 16강 한 거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수들 이 유럽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니 내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축구협회에서 정몽준 아저씨가 힘도 많이 썼어요. 네. 자기 현대 인맥이랑 다 해가지고 어떤 팀인데 부탁도 하고 해가지고 선수들 많이 내보냈고 그리고 그 당시부터 시작이 돼서 유망주들도 축구협회가 유망주들 뽑아가지고 이 유럽과 이 남미 지역에 축구협회 돈으로 1년이나 2년씩 보내주기도 했었었죠. 그랬군요. 그 결과를 보기는 봤어요. 손흥민 유망주로 축구협회가 보냈던 선수였습니다. 야, 남태희, 예, 지동원. 어이구. 지금 한국 주춧돌이죠. 지금 주춧돌입니다. 오늘 내일이죠. 내일 화요일. 내일 경기에 뛰는 선수들인데 그 결과가 대표적으로 손흥민의 성공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 안정환 선수 있죠. 네. 이거 뭐 많이 알려진 얘기니까 제가 직접 확인한 얘기는 아닌데 저는 이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정환 선수가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인기 짱이었었잖아요. 인기 있었죠. 근데 그 당시 이제 결혼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들리는 얘기로 이제 바람피다 걸렸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 뭐 제가 뭐 직접 뭐 그 부인이나 안정환 선수한테 확인 그래 맞다 이거는 아닌데. 네네. 거의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바람피다 걸려가지고 그의 부인이 쫓아갔죠. 네. 누구 쫓아갔냐? 정몽준 회장을 쫓아간 겁니다. 쫓아갈 만한 서로 관계는 맞아요. 이 월드컵 전후로 해가지고 수시로 만나고 정몽준이 웬만하면 축구 선수를 도와주려고 했었거든요. 상대 열을 쫓아간 게 아니라. 예. 네. 정몽준을 쫓아간 겁니다. 네. 왜 쫓아갈 수 있었던 관계라고 한다는 건데 그 당시에 축구를 그렇게 밀어줬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서 있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불안해서 유럽으로 가게 해달라. 바람 못 피게 해다오. 그렇죠. 유럽으로 보내달라. 그래서 정몽준이 그래가지고 보냈습니다. 예. 근데 프랑스로 보냈죠. 예. 프랑스인데 한 가지 더 부탁했어요. 그의 부인이. 뭐냐면, 대도시 팀이 말고 시골 팀으로 가달라. 그래서 시골 팀에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실 그냥 이게 뭐 듣고서 이제 그때 제가 취재를 갔었거든요. 안정환이 갔던 팀. 네. 파리에서 차로 한 3시간 정도 가는 조그만 소도시예요. 네. 그때 이름이 매츠인가 하여튼 제가 지금 잠깐 기억은 나지 않는데 네. 그만큼 존재감이 좀 잠시 있었었죠. 네. 정말 고요하고 작은 시골 마을. 근데 이거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 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배경을 그 당시에 그렇게 다들 알고 있었었죠. 뭐 예. 기사는 쓰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근데 결국에 거기서 안정환이 1년인가 1년 반인가 딱 있다가 안정환 미치고 심심해서 그의 부인도 심심해서 네. 결국 다른 데로 옮겼죠. 거기 그랬군요. 탈출했죠. 이런 얘기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축구는 다릅니다. 그렇게 미뤄졌죠.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먼 대양을 향해서 떠난 그런 치어들이 온갖 고난을 겪고서 그 중에 소수가 성공해서 돌아오는 것처럼 그래 빛을 본 경우도 있었고 저니맨처럼 여기저기 떠돌다가 결국 국내 리그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고 영원히 축구를 못하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 스포츠의 정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도전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을 협회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또 각자 해결하기도 하고 또 그 다른 나라 그 축구가 그런 뭡니까 스포츠 단체와 그런 갈등을 겪기도 하면서 발전했었던 2000년대 엘리트 그 종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그 개편이 됩니다만 최동의 스포츠당은 계속 갑니다. 다만 포맷이 좀 바뀌죠? 약간 좀 바뀌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뭐 2000년대를 다 끝났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바닥이 다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 바닥이 다 드러나가지고 한 1부에서는 이 스포츠당 1부에서는 이제 한 주간에 가장 그 주목을 받았던 이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그 2부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이 스포츠 기사들을 읽을 때 가끔마다 열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기사를 보면서 아니 뭐 XX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아니 이렇게 사실과 달라. 이런 이제 잘못된 기사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고요. 네. 그리고 가장 관심거리는 아마 이제 프로야구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시즌 개막했으니까 한 10분 정도는 프로야구를 한 주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역사적인 그런 그 고찰 뭐 이런 얘기는 이제 2000년대까지 왔으니까 잠시 묻어두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얘기를 안 다룬다는 건 아니고 뭐 그렇죠. 필요할 경우에 다루겠습니다만 스포츠 본연의 문제 제기 이슈가 되는 한 주간의 이슈 그리고 스포츠 저널리즘에 대한 그런 비판적 해석 그리고 이제 시즌이 시작된 프로야구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하신다는 거군요. 자, 다음 주부터 그러면 그런 포맷으로 스포츠당은 계속되고요. 오늘도 고마웠습니다. 다음 주부터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